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화성 리튬 배터리 전지공장 화재 참사 관련 세 번째 종합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 6시경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 23명이었는데 유가족과 DNA 대조 등을 거쳐서 전원 다 신원 확인이 되어서 이제는 장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 안산시 원곡동. 거기에 이 다문화 어울림 공원이 있는데, 이주민 지원 단체가 이곳에 이 분향소를 설치를 해서 이 원곡동에 사는 중국 동포 외국인 이주민의 이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향소는 지금 현재 이 경기도청하고 이 화성시청에 있죠. 근데 이거는 민간 단체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 파출소장이 이 현장 점검차 나와서 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또 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언론에 또 이렇게 보도가 돼서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파출소장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 분향소를 설치한 주최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장례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서요, 이 합동 분향소를 찾는 동포분들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관심은 이 아리셀 회사 책임자 화재 사건이 일어난 그 회사죠.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이 사망자에 대한 또 이 보상 문제가 또 관심을 갖겠죠. 이와 관련해서 아리셀 회사 측은 지금 검찰, 경찰, 노동부 뭐 다각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 사망자 대부분이 1년 파견업체 아이소싱 회사를 통해서 일당으로 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에도 이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들의 보상 어떻게 되는지 이 언론에 이 보도된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이번 화재 사고 특별히 관심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이 재동포 체류 자격 또 이 방문 취업 동포들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은 또 이번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동포들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 국내 촬영하고 있는 이 동포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렇게 한결같이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가족과 어쨌든 이렇게 신원 확인이 다 된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장례식 기간 동안은 우리가 모두 숙연한 마음으로 또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 고인과 또 유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돼서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뉴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 확인 유족에 통보를 완료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 논의도 본격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고요. 이 화성시는 그러니까 27일 어제죠. 시청 대강당에서 당시 신원 확인이 된 유족을 대상으로 장례 지원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셀 그 회사 측이죠. 이 박순간 대표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장례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장례식장은 경기도 화성시청 본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 희생자의 장례부터 이 발인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소식, 경향신문 보도 내용. 네, 중국 동포가 많은 경기 안산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산 시흥 지역 동포 단체 협의회. 이날, 그러니까 27일이죠. 경기 안산의 다문화 올림공원에 이 아리셀 화재에 희생된 노동자들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식을 열었다. 그래서 공원 계단 위에 차려진 분향소 단상에는 희생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그리고 비자 종류 등이 적힌 종이 23개와 흰색 국화꽃 50여 개가 놓여 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영정 사진 대신 이렇게 이름과 나이, 성별, 비자, 종류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추모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모식에는 뭐 인근의 주민 또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 등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헌화를 하고 그래서 그 표정 그 분위기들도 언론들이 관심 갖고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파출소 소장 아마 그 원국동 파출소 소장 같습니다. 이 중국 동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분향소를 설치한 즉하 이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볼까요? 이 지금 다문화 어울림공원에 지금 이렇게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현장 점검차 나온 원곡 파출소장이요. 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이 설치를 했냐? 또 중국 동포가 나라를 위해서 죽었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분향소를 설치하는 즉각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분향소를 설치한 이 화성 화재 이주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천웅 목사님 뭐 이렇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나라를 위해서 죽었냐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반문을 던지고요. 원고 파출소장에게 그러면서 그럼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만 추모를 해야 하냐? 공직자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또 여기저기 이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 파출소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발언이었던 것은 인정을 한다. 네, 그런 말을 좀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동포가 나라를 위해 죽었냐고 얘기한 적은 그러나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동포가 나라를 위해서 죽었냐?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 황당한 말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원고 파출소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향소 이렇게 민간 단체가 주도해서 이 설치된 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산 원곡동 이 중국 동포들이 또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원고 파출소 소장과의 이 실랑이 보니까 지자체를 그러니까 지자체면은 안산시겠죠. 거기 허가를 받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냐? 이 파출소장이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런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동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냐고 한 이 발언은 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래서 유족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파출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동포가 나라를 위해 죽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하고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화성 화재 아리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을 했다는 소식. 언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 수사 당국에 따르면은 아리셀은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현장마다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가 동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가니까요. 김앤장이라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국내에서 최대 로펌, 이 법률 사무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뭐 이렇게 돈 받기가 다 들렀네. 변호사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응하시는 댓글을 다신 분도 있고 또 이 김앤장에 대해서 수단 사회적 논쟁, 우리 이슈, 외국행위 논란 등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가장 큰 로펌, 그러니까 법률사무소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이번 사고가 난 이 화재 참사가 난 이 회사 측에 대한 책임 소재 어떻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 중대재해법 적용 이 여부가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보도가 나온 내용 있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입니다. 화성 화재 참사 남은 쟁점은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그리고 산재보상 가능성, 이겁니다.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는 2022년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며 수사에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신중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리셀 회사 측도 만반의 준비로 법률대에서 김현장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 산재보험에 이 가입되지 않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산재보상 가능한지, 이것도 좀 쟁점으로 이렇게 지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은요, 이 고용노동부의 이제는 답변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아리셀에 인력을 보낸 이 파견업체 이 메이셀은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냥 근로복지공단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요거는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피해를 당한 근로자라면은 산재보상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피해를 당한 근로자라면은 산재보상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산재보상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뭐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이렇게 화성 리튬 배터리 전지공장 화재 사건 관련해서 종합 소식 이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